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만 할 거거든요. 자, 조금만 할 거니까 다 함께 따라가 보자. 자, 시작하기 전에 얘들아,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지르고 갈게. 자, 선생님은 직관주의자거든요.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관에 대해서, 수학적 직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따라갈게요. 얘들아, 12페이지 위쪽에 공간이 있잖아. 자, 여기다가 함께 필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자, 필기를 따라오세요. 자, 뭐냐? 자, 수학적 직관이에요. 자, 수학적 직관. 선생님, 수학에서의 직관은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직관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직관을 일단 한 6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자, 6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6가지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도구로 꺼내서 쓰는 거야.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수학적 직관에서 중요한 거는, 자, 미지수 놓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로랑 세로랑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0이래. 근데 그러면은 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데 가로나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미지수 두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 식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x라고 미지수 두고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자, 미지수 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직관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나온다든지 이제 식을 세울 때, 자, 이제 x라고 미지수 놓는, 자, 그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미지수 놓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케이스 분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오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뭐 첫 번째로는 뭐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부모님 차를 타고 올 수도 있겠지. 뭐 세 번째는 이제 걸어서 올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걸어서 오는 친구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 케이스 분류는 이 굉장히 수학적인 사고라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집에서 학교에 오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것들밖에 없는 거거든. 자, 그래서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케이스를 분류하고 그 중에 정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수학적 직관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경계입니다. 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야. 예를 들어서 부등식 생각해 볼게. x가 3 이상이다. 자, 이런 부등식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서 경계는 당연히 등호인 3이 되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되고요. 아니면 2차 방정식과 뭐 2차 함수와의 관계, 아니면 판별식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뭐 이렇게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접할 때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 그럼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보면은 사실 접할 때가 가장 그 특이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항상 경계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자, 멀리서부터 사고하지 않고 경계부터 사고하면은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경계를 넣어놨습니다. 자, 네 번째야. 자, 네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네 번째는 이걸 한번 써보자. 자,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개념 적용은 이제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복합 개념이랑 이제 연결이 돼.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이제 하나의 개념만 사용되는 게 아니란 거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3개에서 4개의 개념이 사용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이 적용됐을까? 분명히 이 문제는 단일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복합 개념일 건데 어떤 개념들이 섞여 있을까? 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 개념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방정식 아니면은 이제 그래프입니다. 방정식 아니면 함수라고 하자.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지르고 갈게. 자, 방정식과 함수는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자, 방정식은 우리가 실근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판별식 D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함수는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은 판별식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석할 때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장점들만 취하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이게 다섯 번째 수학적 직관이에요.
자, 여섯 번째. 결국에 중요한 거는 수학은 막판에 가서는 계산을 해야 되고 식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식을 세워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총 6개거든. 자, 7번, 8번 일단 이런 것들은 일단 비워둘게. 얘들아, 우리 수학적 사고를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6가지에 여러분들이 갇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직감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다 6가지 다 너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자, 미지수 놓기. 자, 미지수가 설정이 되지 않아 있다면은 얘를 x로 놔야 되겠구나. 이걸 y라고 해볼까? 식 자체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더 보자. 자, 이런 식으로 x 써볼까? 뭐 예를 들어서 2차식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분류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자, 나눠가지고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해결을 한다. 자, 세 번째, 경계야. 항상 경계 위주로 사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좋은 예가 되겠지. 자, 판별식이 여길 때가 이치방정식의 굉장히 특이한 경계가 되니까. 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 복합 개념. 이제 단일 개념이만 적용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서 안 나올 거야.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복합 개념이 나오니까 어떤 개념이 적용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손으로 써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방정식과 함수 얘기했고, 식 세우기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학적 직관, 선임과 이제 수학 올해도 배울 수도 있고 내년도 배울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능까지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정리해서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가지라고 했어.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가지가 뭐였냐면은 이제 대답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필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문제 열심히 풀기, 문제 풀기. 자, 이 3가지 과정이었잖아. 근데 지금 온라인이니까 사실 대답을 할 수는 없고, 자, 필기와 문제풀이 위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주시면 돼요. 자, 1번 왼쪽에 좀 공간이 있을 거야. 자, 여기다가 좀 필기 하도록 하세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인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핵심을 알고 가야 돼. 자, 선생님, 이 다항식은 왜 배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할 때 쓰일 거예요. 미적분이 언제 나오냐면은, 자, 수투할 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배울 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구단을 배워야지 이제 곱셈 나눗셈을 할 수가 있잖아. 그 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얘들아,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다항식의 핵심이 뭘까?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고 여기 단원이 되게 지루한 단원이거든요. 다 외울 게 많고 엄청나게 정보가 많아. 그러니까 사실 되게 지루하고 되게 힘들어요.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다항식의 핵심을 알고 있으면은 사실 좀 더 견디기 쉽단 말이야. 자, 다항식의 핵심을 적어줄 테니까 필기를 하세요. 자, 다항식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복잡한 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번 단원을 이제 잘 배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분해를 하는 부분, 곱셈 정리를 쓰는 부분 등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걸 사용해서 복잡한 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이 다항식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 복잡한 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이제 푸는 거야. 자, 개념 설명 이어서 갈게요. 우리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들이 있었잖아. 자, 좀 보자. 뭐뭐 있었냐면요. 자, 일단 항이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떤 수가 두 친구가 있었어. 어떤 친구도 있었을까? 그지? 그러니까 차수도 있었고요. 개수도 있었어. 그지? 그 다음에 상수항도 있었고, 어떤 수거도 있었냐면은 이제 다항식도 있었거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것들이 다항식을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뭐 정확하게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하나하나를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제 가져와 볼게.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식을 한번 보자.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x 4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각각의 이거 하나씩 해가지고, 자, 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차수입니다. 자, 차수인데 얘들아, 차수는 이제 다항식 전체의 차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항 하나하나의 차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항 3x제곱에 x에 대한 차수는 2가 되겠지. x 오른쪽 위에 2가 있으니까 이 x가 두 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이 항에 대해서는 차수가 3이 되겠죠. x가 세 번 곱해져 있다는 거야. 근데 다항식 전체로 봐서는요. 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자, 이거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두 다항식의 차수인데 그래서 1번은 다항식의 차수가 4가 되고 자, 2번도 다항식의 차수가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차수는 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가장 큰 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있냐? 개수가 있지. 자, 개수는 뭐냐면은 어떤 한 문자에 곱해진 수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x제곱의 개수다라고 하면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의 개수를 하면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지. 자, 개수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 마이너스, 부호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포함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상수항도 볼게. 자, 상수항은 뭐냐면은 상수항, 그러니까 문자가 곱해지지 않은 항을 이제 상수항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1이 있죠. 자, 여기도 1이 있고 이렇게 문자가 없는 항을 이제 상수항이라고 그럽니다. 자, x에 대해서 문자가 없는 거지. 자,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여러 항들이 이제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된 식을 이제 다항식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되겠죠?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문제 좀 계속 볼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걸 좀 읽어볼게.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됩니다. 다항식을 자, 차수의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은 계산을 할 때 편리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억을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항식을 바라보는 기준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오른쪽 위에 숫자들을 볼게요. 자, 얘를 봐도 그렇고 얘를 봐도 그렇고 얘를 봐도 그렇고 지금 숫자가 좀 뒤죽박죽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계산할 때 보니까요, 차수를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계산할 때 훨씬 편리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2x 4제곱이 이제 차수가 가장 크니까 맨 왼쪽에 이렇게 2x 4제곱 먼저 써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차수가 그 다음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써주고 이제 쭉쭉쭉.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내림차순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려간다니까 계단을 내려가는 느낌이잖아.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수가 뭐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내려간다는 의미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기억에 있는 거를 니은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같이 볼게. 다항식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세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랬지? 자, 그러면은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니까 x의 차수들을 봐주시면 되겠죠? x의 차수들을 보니까요, 얘가 3차고, 그 다음에 얘가 2차고, 얘가 1차지. 자,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을 써보면은 x에 대해서는 큰 것부터 쓰면은 자, 2x 세제곱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있는 항을 써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x랑 y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 플러스 x가 하나 있는 거 x, y 세제곱.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x가 없는 게 있지. 자, 마이너스 6y 플러스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보니까 여기는 y라는 문자는 포함되어 있지만 x는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 그럼 얘는 x에 대해 가지고는 상수항이 되는 거야. 자, 헷갈리면 안 돼. x에 대해서는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마찬가지지.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y의 차수를 볼게요. 그러면 3차가 제일 크고 2차, 1차, 나머지는 상수항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정리해보면요. 자, x, y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6y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1. 자,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다항식은 이제 복잡한 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건지, 자, 그거에 대한 얘기다. 자, 용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니? 자, 14페이지다. 자, 14페이지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야. 자, 여기 부분이 이제 문제 풀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이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고, 자, 왼쪽에다 잠깐 필기를 할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러면은 일단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되거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한다.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문자와 차수가 같은 수를 이제 동류항이라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3x 제곱과 예를 들어서 6x 제곱 이런 거는 서로 동류항이 되겠지. 근데 만약에 3x 제곱이나 아니면은 2x 이런 거는 이제 동류항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문자가 지금 보면은 xx로 같지만 차수가 2차고 1차니까 다르죠. 당연히 문자가 이렇게 다르면은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문자도 똑같고 오른쪽 위에 차수 똑같은 수는 동류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묶어가지고 덧셈 뺄셈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계산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되겠지. a-b라는 거는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되겠죠? 자, 왼쪽에 쌤이 그 팁을 2개 적어줄 테니까, 자, 팁을 필기해 두세요. 자, 팁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서 틀리는 거는 거의 없고, 이제 계산 실수에서 거의 다 틀릴 거야. 자, 계산 실수하는 포인트를 좀 알려줄게. 자, 첫 번째. 분배 법칙이에요. 자, 분배 법칙이 뭐냐? 자, 이런 거겠지. 만약에 A가 있고요. 자, B랑 C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자, A를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분배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잘 알 거야. B랑 C에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그럼 A가 B에도 곱해지고, A가 C에도 곱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다는 거야. B에는 곱해주는데요. C에는 A를 곱해주지 않고 있지. 자, 그럼 뒤에 있는 C가 굉장히 서운해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를 B와 C 둘 다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자, 마이너스 부호에 관한 건데, 자,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2개 나오면 얘들아 뭐가 될까? 그지, 플러스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가 2번 나오면은 이제 플러스가 된다. 자, 그거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풀어볼 건데, 문제 보니까, 두 다항식 A, B가 있고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계산하세요. 자, 이렇게 있지? 여기다 얘는 풀면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문제 2번에 1번을 풀어볼게. 자, 문제 2번에 1번이야. 풀면은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동류항끼리 계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X제곱, X제곱 얘끼리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2창끼리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1창인데 여기는 1창이 없지? 자, 그럼 상수항끼리 계산해줘서 앞에 수끼리 이제 계산하는 거야. 동류항 계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먼저 구해보면은 3이랑 1 더하니까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자, 조심해야 돼요. 1창 얘밖에 없어.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 자,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a 마이너스 b를 계산할 건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a 마이너스 b라는 거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위에서처럼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a를 먼저 생각해 볼게. 자, a를 생각해 보면은, 자, a라는 거는, 자, 이거 그대로 쓸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자, 3을 좀만 뒤에 쓰자. b를 볼게요. 자, b를 볼 건데, 자, 마이너스 b니까, 자, 마이너스 b를 바로 써줄게. 자, 그럼 마이너스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도 분배가 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 건데 마이너스를 이 전체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자, 여기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다 분배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그래서 뒤에도 부호를 다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2개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a 마이너스 b를 구할 수 있겠지. 자, 이 계산이 제일 빨라서 그래. 자, 계산하시면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야. 자, 덧셈과 뺄셈을 얘기를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야. 자, 여기는 이제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교환법칙은 이제 덧셈에 대해서 이제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자, 다항식을 교환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고요. 결합법칙은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계산해도 된다. 자, 그런 의미예요. 자, 큰 의미는 없어. 곱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구나 하고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3번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문제 3번을 할 때, 자, 3번에 2번만 풀게요. 자, 3번에 2번만 풀 건데, 자, 3번에 2번에는 밑에 이렇게 적어놔. 자, 선생님 이거 수학적 글쓰기라고 부르거든. 문제를 풀 때 그냥 풀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야.
자, 여기 밑에는 이렇게 한번 적어놔봐. 선생님도 이제 바로 적는 거는 아니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게 핵심이구나. 자, 그런 걸 지금 적어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쓰냐면은 자, 식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기 A랑 B랑 C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그냥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이제 풀 수는 있겠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식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크게 가자. 식을 보니까 A-B, 2B는 바로 써주시고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랑 여기에 분배해주면 되겠죠? 분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C고요. 마이너스 2A인데 보니까 A 똑같이 있잖아. 그러면 A랑 A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랑 얘는 먼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자, 이렇게 쓰고 자, 이 식을 먼저 계산하는 거야. 자, 그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다 계산을 하자. 자, 보니까 여기에다 계산을 할 건데 자, 마이너스 A부터 먼저 쓰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A 천천히 써보자. 자, 여기는 그러니까 좀 인내가 필요해. 자,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계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B예요. 마이너스 2B 이렇게 써보자.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다 분배를 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계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수도 맞춰줍시다. 지금 제곱이잖아. 그래서 4x 제곱이고 계산하면은 플러스 6x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야. 마지막 C도 볼게요. 자, C도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C지. 자, 마이너스만 앞에 붙여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붙여주면요. 보니까 얘도 2차식이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 자, 최고차항을 보니까 얘가밖에 없지.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요. 없어지고 없어질 거야. 플러스 4x 제곱. 11인데 2를 빼는 거지. 플러스 9x.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20. 자,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얘들아 문제 3번까지 풀어봤는데 자, 문제 4번이랑 그 다음에 생각 넓히기 그 다음 문제 2번 그 다음 예제들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풀어가지고 교과서가 꽉 차 있어야 돼. 선생님이 등교를 하게 되면은 교과서가 다 풀려져 있는지 검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시간 남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미리 이렇게 다 푼 친구도 있겠지. 그 친구들은 첫 번째 수준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밴드에 들어오면은 밴드에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면은 수학 부교재라고 검색하면 돼.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수준별 문제를 한글 파일이랑 PDF랑 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자, 그거 보고 수준별 문제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단원을 이제 10문제 푸시면 돼요. 자, 10문제 푸는 게 숙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